그 첫 시간이고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저희들이 홈페이지 리뉴얼을 해요. 그런데 그냥 그 대충 하는 홈페이지 리뉴얼이 아니고, 사실은 이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큰 무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 진행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아주 이쁘고 그럴싸하게 만들고 PC 버전이든 핸드폰 버전이든 아주 좋고 멋있게 다 나올 수 있도록 해놓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창으로 SCC 상담창 페이지를 개발할 계획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 거의 한 달 걸렸어요. 그래 여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킨케어 컨설턴트가 되시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속도만 다르지 다 충분히 되실 수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면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그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SNS나 이런 데 가서 이쁘게만 보였지 실제로 실속이 있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낸다거나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어떤 재미를 유발시킬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SCC 상담 컨설팅 기법을 배운 다음에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아니죠. 그 기존의 고객들을 이쪽에서 만나고 또 새로운 온라인 고객들을 이쪽에서 만나는 그런 시스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SC 상담 표준 그 창을 개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만 보는 그 페이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표준 답안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여드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질문 받은 내용에 대한 상담 방법을 여드름 그 표준 답안이 있어가지고 그걸 읽어보고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세싱화 할 거고요. 그리고 이 SC 상담창을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로 들어와서 상담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게 여기에 상담방을 만드신 SCC는 그러니까 SCC는 개인 SNS나 유튜브로 연동 가능합니다. 인스타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고 기존의 유튜브나 인스타를 더 생력화시켜서 더 활성화시키고 전문가로서 인정받으시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광고를 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는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피부를 정확하게 진단 받아보세요가 이쪽에 이제 어떤 광고의 전체적인 플롯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개인별로 고객을 개발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 말하는 고객은 사용하는 고객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업자로도 개발이 가능하니까 그건 그 다음 페이지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맞춤형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CC 교육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공부한다 셈치고 하시고요. 지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거니까 나중에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스킨케어 컨설턴트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니까 이걸 극대화시켜서 여러분들 그냥 네트워크나 이런 것처럼 화장품답게 팔지 못하고 그냥 어떤 네트워크 상품으로 파는 그런 거는 우리가 지향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기술 방판을 한번 만들어 갑시다. 거기에 지원이 될 거고요. 이게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큰 파워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그 SCC, 특히 메디컬 스킨케어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키포인트가 이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체 피부에 대한 메커니즘이에요. 요건 꼭 기억하고 계시고 미팅이 끝난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쏴드리겠습니다. 피부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그 변화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외부 변화와 내부 변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 변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이나 날씨, 온도, 습도 이런 것과 연결돼서 피부가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또 내부 변화는 노화나 질환, 약물,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아주 주요 팩터들이 피부를 계속적으로 가혹시킵니다.
심지어 잠자기 전까지는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피부는 가혹하게 돼 있어요. 왜냐? 피부 자체가 방어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피부 변화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겨울이 되면 피부가 건성으로 변한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여름이 되면 피부가 지성화된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햇볕을 많이 받게 되면 색의 변화가 일어난다. 추운 곳에 오래 있으면 피부의 두께가 증가된다. 특히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인이 동양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동양인인데 우리하고 에스키모인들하고 피부 두께를 보면 거의 2분의 1 정도 두께가 우리가 얇아요. 또 여러분들 운동선수 중에 수영선수들이 피부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피부가 외부적인 변화, 외부적인 그 차가운 물속에서 계속 수영을 하다 보니까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방어를 위해서, 몸의 방어를 위해서 두께를 증가시켜버린 거죠. 여기에 방어를 위한 피부 변화 중에 성인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뾰루지. 그리고 피부 반응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쓰고 기능성 화장품을 쓰면 특히 나타나는 당김이나 자결감, 가려움 이런 것도 실제로 피부가 변화한 겁니다. 방어를 위해서.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처치만 잘해주면 이 피부 반응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돼가지고 여기다가 이상한 논리를 대서 명현 반응이니 호전 반응이니 이렇게 거짓말을 쳐가지고 막 사기를 친다면 그거는 전문가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어를 위한 피부 변화에 가장 잘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기능성 화장품이 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선순환하지 않고 이게 피부 변화가 잘못되게 이 기능성 화장품을 처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피부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토너형 물이 많은 화장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그러면 피부가 가성주름이 생긴다거나 땡김이 아주 증가된다거나 왜냐? 피부에 피지막의 변화를 잘못 유발시킨 거예요. 여름에 크림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렇게 되면 뾰루지가 올라와요. 그거는 여름에 피부가 대부분 지성화되는데 크림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성화가 악지성화로 가는 거죠. 즉 기능성 화장품은 이런 피부 변화를 좋게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바르게 되면 이런 잘못된 피부의 변화를 유발시키고 피부를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만을 잘 알고 있으면 실제로 상담할 때 거의 99% 여러분들이 그분들 그 고객들의 얼굴에 대한 변화를 예측해내고 처치해내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이해가 다 되시고 한 번씩 적용하시면 어느 순간 그래요. 이거 간단하네 의외로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으세요. 피부는 외부적 변화와 내부적 변화에 반응을 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가 방어 변화다. 그래서 이 방어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피부의 유형도 변화시키고 피부의 색깔도 변화시키고 피부의 두께도 변화시키고 뾰루지도 나오게 하고 피부에 반응을 나타나게 해서 가려움이나 당김이나 자결감이나 이런 홍조 그리고 이런 증상들 특히 또 잘못 또 너무 많은 화장품을 단기간에 썼을 경우에는 탈피, 막 이상각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즉 우리는 이제 이거를 예측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교육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구단처럼 공식을 만들어 봤어요. 자, 피부는 잘 때 빼놓고는 항상 가혹하다. 이해되시죠, 이제? 피부는 방어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 밑에 공식이 있어요. 피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피부의 변화는 내 외부의 변화와 나를 둘러싼 외부의 변화와 내 안에 있는 내부의 변화가 합쳐져서 피부가 변화되는데 기능성 화장품이 선순환적으로 플러스적으로 들어간다면 포지티브하게 들어간다면 피부의 변화는 어떻게 된다? 좋은 쪽으로 간다. 그죠? 그래서 피부 변화는 이꼬르
내부의 변화와 외부의 변화를 합쳐서 거기다 기능성 화장품을 선순환으로 집어넣게 되면 좋은 변화로 유도할 수 있다. 즉 이게 만약에 잘못 기능성 화장품이 네거티브하게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피부의 변화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욕심에 그냥 단기간에 너무 많은 화장품을 얼굴에 올리게 하고 이렇게 되면 피부가 이제 좋지 않은 조건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은 이런 피부 변화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즉 비료와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피부를 유익하게 개입하여서 피부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 상담해야 할 고객들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쭉 읽으시고 이해하시고요. 항상 이 공식을 암기하십시오. 피부 변화는 나의 외부 변화와 나의 내부 변화가 합쳐져서 변화가 되는 건데 거기에 기능성 화장품이 선순환으로 잘 들어간다면 어마어마하게 예뻐질 수 있고 다시 젊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을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피부가 잘못돼가지고 부작용을 일으키고 잘못 방향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모시기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거기는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막 한 2, 3개월 동안 그 크림 같은 거를 너무 많이 쓰게 하잖아요. 하루에 크림을 반 통이나 한 통을 올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흑비증이라는 피부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그거 다시 피부가 하얘질 수가 없어요. 평생. 흑비증이 나타나면. 아무리 고친다고 해도 피부과 가서 1년 이상 고친다 하더라도 그게 안 돼요. 그건 뭐냐면 내 내부 변화와 외부 변화를 이해하지 않고 거기다 기능성 화장품을 그냥 때려서 넣어서 네거티브하게 바꾼 거죠.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겁니다. 즉, 내 내부 변화와 내 외부 변화를 잘 고려해서 거기에다가 기능성 화장품을 넣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공식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상담할 때도 기억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제품을 하나 줬는데 나 이거 쓰고 뾰루지가 올라왔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사전에 고지 메시지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용량도 잘못된 거고 내부 변화와 외부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주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줄 때 가장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내부 변화도 확인해보고 예를 들어 질환이 있는지 집안에 어떤 자기가 무슨 어떤 피부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외부 변화는 뭐냐면 직업이 뭔지 또 햇볕을 많이 보는지 차가운 공기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 기능성 화장품을 재조립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번에 또 다다음번에는 화장품을 이렇게 적용하는 법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성 화장품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효과와 반응을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즉 효과가 높은 걸 기대하려면 반응도 높아집니다. 반응 안에는 이상 반응이라고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즉 효과를 높이고 반응을 줄여서 즉 이상 반응을 줄여서 고객들한테 만족을 높이려면 아까 말한 대로 그 고객의 내부 반응과 외부 반응, 아니 외부 변화와 내부 변화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넣어줘야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심플하게 이야기하니까 이해는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능성 화장품은 올바르게 인식하는 방법은 기능성 화장품은 스킨 가드닝, 즉 피부를 가꾸어 나가는 비료와 농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가 무슨 약처럼 이걸 갖다 몽땅 발라서 그 다음날 미인이 된다?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사기에 가깝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내부 반응과 내부 변화와 외부 변화를 잘 조절해서 이 비료와 농약과 같은 이 기능성 화장품을 내 얼굴에 바름으로써 어마어마하게 피부가 좋아집니다. 꽃밭처럼. 그래서 가든을 가꾼다 해서 스킨 가드닝 컨셉이라고 합니다. 즉 기능성 화장품은 스킨 가드닝 컨셉으로 접근을 해야지 다른 그 네트워크 회사에서 지금도 막 바르면 뭐 한 달 만에 얼굴이 뭐 이뻐졌다. 그 이뻐진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보여줄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잘못된 나중에 피부에 되돌릴 수 없는 부작용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해도 여기에 그림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이뻐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막 급하게 이뻐지기를 원하는 그런 거는 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위해서 단기간 요법제가 있긴 하죠. 그게 이제 증량요법이잖아요. 그거는 꼭 3일 하시고 하루 정도 쉬시고 또 3일 하시고 용량 줄이시고 이렇게 해서 피부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능성 화장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네거티브하게 바꾸는 거예요. 즉 피부의 변화를 보면서 내부 변화와 외부 변화를 잘 보면서 그걸 보면서 기능성 화장품을 넣고 빼고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이제 컨셉을 가지시고 하시면 되고요. 즉 피부 영양제, 화초를 키우듯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정말 이쁜 꽃밭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꽃밭이 여러분들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까지는 기존에 교육을 했던 걸 다 정리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피부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피부 반응을 정리를 했어요. 요거는 우리 사업자들한테는 다 공유를 할 거니까 자 피부 알람 반응이 있고요. 피부 방어 반응이 있고요. 피부 이상 반응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피부 알람 반응은 어떤 거냐면 우리 화장품을 아까 말한 대로 네거티브하게 썼을 때 그 피부의 내부적인 변화와 외부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조금 네거티브하게 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아주 가벼운 증상들이에요.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어, 조금만 쉬어주거나 용량을 줄여준다. 그러면 이상 없이 싹 사라져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기간이 지속되면 피부가 이제 막 방어 반응으로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도 이제 막 호소를 더 심하게 합니다. 가성주름도 심하게 나타내고 막 자결감도 생기고 땡김도 막 아주 심각하고 이럴 때 이게 이제 원인들이 다 있어요. 이 원인들을 오늘은 다 못하겠지만 하나하나 뜯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스킨케어 교육 시간에 요 피부 반응에 대해서 이 원인을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처치법도 다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요걸 가지고 우리 집중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제가 좀 시간을 정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피부의 피부 반응에 대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질문이 나타난 질문을 답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정리를 다시 해왔어요. 하나는 땡김 현상입니다. 우리 화장품을 바르면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면 무조건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느 기간을 바르게 되면 적어도 어떤 사람이 일주일 이상 쓰게 되면 나타나고요. 그렇게 되면 땡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겨울, 초겨울, 초봄, 즉 피부가 건성화됐을 때 나타나는, 즉 다시 정리하면 피부가 건성화되는 시점에 나타나는 기능성 화장품을 발라서 나타나는 피부 변화가 있어요. 이게 땡김입니다. 그리고 조임. 이건 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했지만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에 피부 세포의 스킨 턴오버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단위 시간당 피부 세포가 더 많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세포가 뭐냐? 피부에 각질 세포거든요. 각질 세포가 더 많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부가 건성화되는 겨울, 초겨울, 그리고 초봄 이런 때는 피지막이 겨울형 피지막으로 아주 얇은 기름형 피지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 피지막을 뚫고 각질이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이런 피부를 만지면 전구공을 만지는 것처럼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털럭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부글부글한 느낌이 얼굴에 있어요. 이럴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런 그냥 땡김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바르게 되면 피부의 건조가 심각하게 유발됩니다. 이게 MD라고 해요. 즉, 이 우짜란 각질이 피지막을 뚫고 올라와서 아래 있는 수분을, 속수분을 갖다가 공기중으로 증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간단해요. 우짜란 각질을 필링으로 제거해 주면 돼요. 심하지 않아도 돼요.
한 번만 해도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그게 땡김 현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웃자란 피지막 위로 웃자란 이 각질만 싹 제거시켜주고 다시 힐링 마사지 해주고 조금 예민한 사람 경우는 거기다가 피톨 마사지까지 해주면 피부가 어마어마하게 편안해져요. 그렇게 처치를 받은 사람은 어머머 내 피부가 왜 이렇게 편해졌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 특히 피부가 건성화되는 시절에 계절에 제품을 줄 때는 반드시 예고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 고객님 이거 바르면 피부가 웃자라요. 웃자라는데 각질도 웃자라기 때문에 각질이 피부 수분을 더 많이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오세요. 내가 해드릴게. 한번 해주면서 힐링도 팔고 필링도 팔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 고객들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어떤 의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MD 현상을 잘 이용하셔서 고객분들한테 더 많은 인정을 받으시라. MD가 모이스처 디퓨징이라는 뜻입니다. 즉 피부 안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현상. 이게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게 정기적인 필링과 힐링이 필요한 이유, 즉 정기적인 전처치와 수처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름에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단순합니다. 피지막이 수분이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두꺼져 버려요. 쉽게 말해서 얼굴이 니글니글해지는 거죠. 지성화되는 거죠. 우리가 어지간히 각질이 자란다 하더라도 수초처럼 그 안에서 놀기 때문에 피부 수분을 증발시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런 MD 현상은 안 나타나요. 하지만 이제 다른 증상이 나타나죠. 뭐냐? 너무 피지막이 두꺼워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럴 때 뾰루지가 올라오는 겁니다. 지성화되어 있는 피부한테 더 많은 지성 성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MD 현상이 여름에는 뾰루지 현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필링과 힐링을 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노화로 인한 예민성, 민감성이 증가되는 고객들 있죠. 이분들도 사실은 기능성 화장품을 쓰면 이 노화로 인해서 피부가 얇아졌잖아요. 피지막도 얇아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피부의 턴오버가 빨라져서 피부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면 가려움증도 나타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예민성이 나타나요. 왼쪽에 있는 그 MD 현상과 동일해요. 이럴 때도 똑같이 여러분들은 필링해주고 힐링해주면 피부가 두터워지고 또 피부가 좋아지고 이런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피부의 그 건조하는 시점과 잘 어울려서 초겨울, 겨울, 초봄 이때는 피부가 건성으로 바뀔 때 이런 증상이 기능성 화장품에서 나타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60세 이상의 노화가 시작된 사람들은 실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조절해서 여러분들 땡김이나 쪼임을 즐기실 수 있도록 고객들한테 상담을 해주고 사전에 예고 메시지 해주고 나타나면 서비스를 해주고 처치 그렇게 해서 고객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기능성 화장품을 쓰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시간이 벌써 25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뜯어서 다음번에 요번에는 땡김을 했으니까 다음번에 가승주름 또 다음번에 각질이 나타나는 원인 그리고 따끔거리고 쓰라림이 나타나는 이유 그 다음에 홍조가 나타나는 이유 뾰루지가 나타나는 이유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한 시간에 하루에 일주일에 2개 정도 꼭지를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의 땡김 현상을 금방 하셨고요. 그리고 4번에 뾰루지 여드름 요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2개가 가장 많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화장품을 쓰게 되면 좋은 분이 있는 반면 이런 반응들이 가끔씩 나타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거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 뾰루지를 하기 전에 음, 여기 뾰루지부터 하겠습니다. 뾰루지는 여드름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적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간단히 여드름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성인 여드름, 일반 여드름. 여드름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젊은 아이들이 나타내는 그 청소년기 청춘의 꽃이라고 하는 성인 여드름, 아니 일반 여드름, 그리고 성인 여드름, 35세 이상 나타나는 성인 여드름,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WHO에서 여드름은 규정하기를 딱 한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여드름은 청춘의 꽃도 아니고 뭐가 아니고 여드름은 감염 질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드름은 감염만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에요. 여드름은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드름 때문에 소비자 컴플레인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 세럼이랑 효소 세안제를 쓰면 여드름이 딱 낫는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가갖고 누구한테 그렇게 팔았어요. 근데 그 아들내미가 그걸 쓰고 더 악화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나면 이제 자신감도 없어져요. 내가 이거 뭐, 우리 대표가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했더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기능성 화장품은 외부적인 변화와 내부적인 변화를 살펴가면서 넣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드름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건 감염이 없는 엄시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염증증, 화농성 여드름, 뭐 당구성 여드름 이런 식으로 여드름을 나누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감염이다 이건. 여드름은 감염이다. 감염으로부터 멀리하면 여드름은 낫는다. 코로나19처럼.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감염 옆에 피부질환 정보라고 했고 여드름과 감염 정보라고 돼 있죠. 어떤 식으로든 균이 감염시켰기 때문에 뾰루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균이 감염시켰을 때 메커니즘만 잘 끊어내면 우리가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즉 여드름을 유발하는 화장품 성분도 있어요. 물론 우리한테는 없죠. 대표적으로 또 꿀 같은 거 밀랍 이런 걸로 만든 화장품이 젊은 아이들한테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여드름에 상당히 심각한 적이에요. 여드름에 상당히 심각한 그, 원인이 돼요. 그런 것들도 실제로 이제 봐가면서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할 거는 여드름은 무조건 감염성 질환이다. 그러면 감염을 끊어야 된다. 즉, 클리닝을 잘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생활요법이 무지한히 중요해요. 여기 있다. 생활요법이 무지한히 중요해요. 즉, 여기 보면, 이 부분에 보면, 위생관념이, 나는 깨끗한데? 맞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위생관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깔끔한 애들 빼놓고는 운동 갔다 오면 그 손으로 얼굴 다 만지고, 막, 여드름 하나 나면 그거 짠다고 손으로 그냥 막 손으로 짜고, 그러면 그냥 얼굴에 손만 대면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드름이다 그러면 어떤 처치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전에 치료를 받아서 똑같아요. 이 위생관념을 완벽하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감염을 예방하는 관리 기법을 그 사람한테 전수를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이겁니다. 손발톱 반드시 깨끗이 끊게 하고요. 왜냐하면 그 손발톱 밑에 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아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얼굴에 닿지 않게 꼭 유도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얼굴에 손을 대는 버릇을 완벽하게 끊어줘야 되고요. 수면 습관이 얼굴을 막 비비고 자는 애들이 있잖아요. 얼굴 그 베갯니새. 이런 것들을 못 자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 수면 습관 관리가 힘들면 그 베갯닛을 항상 여드름 있는 아이한테나 어머니가 그 베갯닛을 새로운 그 빤수건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말아줘가지고 그 감염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저녁에 자다가 얼굴을 막 긁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얼굴에, 아니 손에 장갑을 끼게 한다 하거나 해갖고 의도적으로 이 피부에 특히 얼굴을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그래서 세 번째, 청결을 너무 한다고 막 너무 강한 세척제를 쓰거나 다이알균 같은 비누를 막 심각한 비누를 써요. 그런데 여드름 환자에게는 피부를 너무 많이 깨끗이 씻어내면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 피부 안에 있는 피지막도 다 없어져요. 요즘은 막 세제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건강한 어린 그 젊은 아이들도 하더라도 피지막이 다시 생길 때까지는 균한테 공기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균한테 내 피부를 피지막도 없이 노출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거. 즉 어떤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비누를 쓰지 마라. 여드름에는. 그게 비누가 감염을 더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누 자체가 감염을 유발시키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비누가 유발시킨 피지막 제거 현상 때문에 피지막이 원래 1차 방어막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2~3시간 동안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피부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척을 할 때 얼굴을 씻을 때 일반 비누로 씻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효소 세안제로 반드시 씻게 해서 적정한 세척력을 가지면서 보습력도 그대로 가지고 피지막을 피부에 남겨놓는 그런 세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효소 세안제가 여드름에 반드시 필요한 세안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어린 아이들이 막 땀을 많이 흘렸어요. 땀을 많이 흘리고 집에 올 때까지 그냥 아무거나 씩씩 닦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 집에 오기 전까지 수도가에 가서 깨끗이 얼굴 씻게 하고 적어도 물티슈 같은 깨끗이 닦여진 걸로 얼굴을 닦아내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청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즉 여드름은 감염과의 전쟁이에요. 그것만 잘 관리하면 여드름은 조절이 가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너무 심각한 여드름의 경우는 병원 치료를 먼저 스타트를 해야 되고 일반적인 여드름은 저희들 세럼이나 힐링 마사지 팩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여드름에 세럼이나 힐링 마사지 팩을 줄 때는 반드시 손으로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세라믹 붓 같은 걸로 발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성인 여드름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성인 여드름은 인체의 알람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알람 역할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 먹었어요. 여드름 납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여드름 납니다. 내가 화장품을 너무 심하게 발랐어요. 여드름 납니다. 여름철에. 내가 질환이 생겼어요. 여드름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에 있는 산부인과 질환. 여성 자궁근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발생되는데 그때 성인 여드름이 발생됩니다. 아까 말했죠? 성인 여드름은 성인들의 어떤 경고등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또 생리가 잘못되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사성 질환의 초기 단계에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잘못해갖고 너무 많은 화장품을 발랐거나 그렇게 되면 성인 여드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없이도 나타나는 거는 그냥 깨끗이 정리하고 우리 세럼이나 이런 거 처치하면 싹 없어져요. 그런데 이런 증상을 예측해야 되는 성인 여드름 고객들은 어떤 거냐면 자꾸 나은 곳에 또 나요. 개선이 됐다가도 또 나요. 그러면 그분들은 분명히 어떤 내부적인 변화나 외부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않고는 이 성인 여드름 못 고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성인 여드름을 가지신 분이 계속해서 난다고 화장품 이제 상담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죄송한데 산부인과 한번 갔다 오실래요?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생활 습관이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서 스트레스인 사람이라. 갔더니 자궁근종이 있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고맙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성인 여드름에 대한 성인 여드름은 인체의 어떤 변화에 알람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으로 인한
여드름도 발생될 수 있어요. 그것 때는 화장품을 쓰는 방법이나 계절이 지성화되어 있는 피부 안에 피부에다가 크림을 너무 만약에 때려 넣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성인 여드름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걸 복합적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이제 여드름은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초동 처치가 아주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여드름 치료 기법을 이제 처치 기법을 적용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드름을 우리 제품을 쓰면 여드름이 없어지는데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분들 당장 그 다음날 반품살이 나오고 혼나고 욕도 먹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드름은 감염질환이다. 그 꼭 언급을 하고 그 감염질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게 가장 먼저 업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비누 쓰지 말고 세안제 꼭 쓰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청결 관리 꼭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드름의 종류에 따라 비염증성은 감염 방지는 어떻게 하고 세안은 아침, 점심, 저녁에는 어떻게 하고 운동 후에는 어떻게 하고 사우나 후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싹 정리를 해놨어요. 이걸 보시고 이제 하면 돼요. 이게 쭉 여기 보면 피지막 대체 이게 뭐냐면 그 피지막이 세안할 때 없어질 수 있으니까 효소 세안제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드름 관리 화장품 여기 피지막 대체 화장품 이게 세럼이나 힐링팩이 가능할 수 있어요. 건성인 경우는 힐링팩을 써주고 보통 경우는 세럼을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거 다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여드름이 염증성 화농성이 생겼다. 그러면 요거 보고 이제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전에 뭘 해야죠? 그냥 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생겼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이분이 화장품을 많이 써서 생겼는지 아니면 이분이 스트레스가 많이 생겼는지 아니면 계속 나온 곳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 그러면 그분은 내과적 질환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아니면 식이습관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운동이 너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봐요. 마치 의사처럼.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의사만큼은 공부 안 해도 충분히 그분들한테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그림 파일로 해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다른 회사 사람들한테는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쓰시고 또 상담할 때 쓰시라고 제가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드름까지 했어요. 땡김 현상하고 그 다음에 여드름까지를 했어요. 뾰루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드름과 땡김 현상은 잘 커버가 가능하겠죠. 우리 제품 잘 쓰고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는 기능성 화장품이기 때문에 어떤 화장품을 쓰든지 간에 기능성 화장품은 맞지 않는 분이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세르망 엣지가 1번 제품이고요. 주력 제품인데 간혹 가다가 세르망 엣지가 안 맞는 분이 나타나요. 그런 분의 경우는 세르망이나 세르망 프레스티지를 권장해 드릴 수 있어요. 그분한테만. 그리고 전체 세트로도 안 해도 되고 무슨 말인가 알죠? 그래서 우리는 대안이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 부산에 있는 개똥이 엄마는 세르망 엣지만 쓰면 막 올라와.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봤는데도 세르망 엣지만 쓰면 올라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특화시켜서 세르망을 한번 적용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품을 교품도 가능하고 요거 하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데 이거를 메인 제품으로 막 구매를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이건 메인 제품이니까 이 메인 제품을 하고 그분의 그 고객분의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그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세르망 프레스티지도 똑같아요. 즉 세르망은 지성인 사람에게 아주 효과적이고요. 여름에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세르망 프레스티지는 겨울에 효과적이고 발림감이나 광을 상당히 잘 만들어내요. 세르망 엣지는 이 두 가지를 합산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무난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성분의 구성도 가장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라믹 엣지를 쓰고 간혹 가다가 그렇게 제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반응이 잘못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쉽게 다른 걸로 바꿔줄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세라믹 엣지 세라믹 너한테 맞는 제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거 한번 세팅해 줄게. 그랬고 예를 들어서 세라믹 세럼을 하나 보내준다거나 그런 거는 본사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매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난 고객들에게 한두 개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세르망 엣지를 쓸 수 있는 적응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회사보다 우리나라의 누구보다도 어떤 회사보다 대기업보다도 저희 제품은 세럼 포트폴리오가 돼 있는 거예요. 세럼 건성 고객들한테 좋은 세르망, 그다음에 지성 고객들한테 좋은 세르망 프레스티지, 지성 고객들한테 좋은 세르망, 건성 고객한테 좋은 프레스티지, 지성과 건성을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세르망이 있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이거를 막 물밀듯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한두 명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커스터머 만족 차원으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학술적인 부분은 지원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서포트를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세르망 관련된 펩타이드의 함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원래 세르망 성분 구성표거든요. 세르망 오리지널. 여기 보면 펩타이드만 쭉 여기 1500ppm, 1500ppm 이게 싹 하면요. 9010ppm이 나옵니다. 즉 세르망 오리지널에는 9010ppm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 펩타이드의 전구 물질인 아미노산까지 넣으면 13,000ppm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 펩타이드라고 별명이 붙은 만큼 좋아요. 그러면 세르망 엣지는 어떠냐? 이거에 못지 않을 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왜 말하냐? 우리가 그렇게 하면 거짓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나라에서 표기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옛날에는 이렇게 표기법이 정확하게 쓰도록 해놨는데 이것도 광고나 오용에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나라에서 앞으로는 펩타이드 이름만 쓰지 ppm을 기록하지 마라라고 표기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세르망 엣지, 세르망 프레스티지는 표기법에 ppm을 못 넣게 돼 있어요. 하지만 세르망은 ppm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이게 그만큼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면 세르망 이 자료를 보여주세요. 세르망은 전성분 표기법에 법적으로 바뀌지 않았을 때 만들어내는 세르망의 거기입니다. 세르망 펩타이드 성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르망 엣지는 표기법이 바뀐 상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가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실제로 크림 안에 순수 펩타이드로 9100ppm 이상, 9010ppm 이상을 넣어준 거는 바보죠. 솔직히 저도 바보였어요. 그때는 제품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이게 저희들한테 자신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날 만큼 제품이 이렇게 원가가 높지도 않고 적당히 높을 뿐이죠. 그리고 기타 다른 제품들, 토너, 세럼도 똑같아요. 세르망 토너에 잘 아시죠? 1000ppm 들어가 있는 거. 그것도 그때는 기록이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세르망 세럼에 3000ppm 들어가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표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못 넣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이해하시고 요 질문이 상당히 스트레스풀 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추가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보면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는 스킨케어 컨설팅 프로그램이나 상담창을
홈페이지에 개발을 해서 스킨케어를 각 지역으로 다 알로케이션하고 그 스킨케어에 우리가 광고를 때리고 홍보를 할 거다라는 말을 했고요.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메디컬 스킨케어 딱 3장 배웠죠? 피부의 외부 변화와 내부 변화가 조화를 이루어서 방어를 위한 피부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 피부 변화는 내부 변화와 외부 변화가 합쳐져서 나타나는데 거기에 기능성 화장품이 추가적으로 포지티브한 효과를 발휘하면 피부는 어마어마하게 바뀐다. 그 말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퀘스천에어로 그 피부가 땡기는 증상, 가려운 증상, 이게 모이스처 디퓨징 현상 이거. 그리고 요거는 자료는 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중에 또 교육은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은 땡김과 그리고 뾰루지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질문으로서 우리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못 맞출 고객이 없다. 아셨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 제품에 보톡스 펩타이드라고 보톡스 크림이라고 붙인 이유를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전성분 표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여드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제품은 광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런 분의 얼굴을 보면 광이 반짝반짝 나 있었거든요. 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증상이 벌어질까 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광이라 하면 자기 얼굴에 나타날 정도의 광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니글니글한 거예요. 광이 아니고. 자기 얼굴은 조금 이렇게 광이 좀 보일락말락 해야 상대방이 봤을 때 정말 부드럽고 멋진 윤광이 보이는 겁니다. 즉 자기가 볼 때 광이 너무 이렇게 막 광이 나고 내가 만족하잖아요. 밖에 나가면요. 미치는 소리 들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광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마시라 이거죠. 자기 얼굴에 광이 안 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옆에 있는 피부결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 보면 이 피부결 있잖아요. 이 피부결. 여러분들이 이런 피부결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부작용이 있는 피부결이에요. 이게 너무 많은 피부를 관리를 해가지고 얼굴에 모공까지 다 없어진 피부. 이게 문둥이 피부라고 하고요. 이거는 뜨거운 외부에 여름날 나가지도 못하고요. 겨울에 추운 날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이런 피부들은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피부라는 걸 알면서도 왜 피부냐고 왜 못 느끼냐고요. 좋은 피부는 이런 피부여야 돼요. 이런 피부. 조금의 솜털 같은 느낌이 있는 뽀송뽀송하고 수분이 좀 있고 광보다 수분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귀엽고 멋있어요. 이거 다. 이건 광으로 그걸 커버하려고 하는데 즉 광이 너무 많아도 안 좋다. 후진국형 화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광이 안 난다고 느끼는 분들은 상대방한테 그 시점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나쁘게 광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광이 좀 보일락말락 할 정도만 광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우리 이지연 본부장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 오일 미스트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샘플도 다 써봤고 그리고 마지막 샘플을 지금 이재현 본부장님한테 많이는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고의 그 퀄리티를 가지고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컨실러예요. 그래서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서 비타 오일 컨실링 미스트예요. 그런데 너무 길어서 BO 컨실링 미스트라는 이름으로 비타 오일을 BO만 하고 오일 빼버리고요. BO 컨실링 미스트라고 이름을 일단 줬어요. 혹시 좋은 이름이 있다 그러면 한번 제안해 주세요. 그래서 BO 컨실링 미스트인데 그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중간중간에 광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광도 유지할 수 있고 특히 보습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피부의 그 발색감도 좀 더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이거는 너무 자주만 안 바르면 속눈썹 안 떨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험을 저희들이 해서 그거를 그리고 이거 비타 오일 그 비오 컨실링 미스트는 흔들어 쓰시는 거 기억하시죠? 꼭 흔들어 쓰세요. 왜냐하면 그 유분과 수분이 상층 분리가 돼 있고 이게 유화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성분이 너무 무거워져서 좋지 않아져서 유화제는 빼고 수분과 유분을 섞어서 이게 층이 분리가 돼 있는 상태로 나와요. 근데 겉에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쓸 때는 좀 흔들어 쓰세요. 그러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도 그 샘플 비오 컨실링 미스트만 쓰고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아유, 광 난다고 사람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광을 좋아하나? 아무튼 이상 그 강의 전체를 끝냈고요.